안녕하세요. IB 케미스트리 강사 류시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챕터 2, 아토믹 스트럭처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토믹 스트럭처 파트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챕터 1만큼 내용이 되게 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얘도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에세이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실러버스가 바뀌고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늘어났으니까 또 집중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아토믹 스트럭처. 일단 아톰은 어떻게 생겼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냐? 둥그렇게. 이런 모양이다. 중간에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중간 이 부분을 뉴클레우스라 그러죠. 뉴클레우스라 그러고 이 뉴클레우스 안에 프로톤이랑 뉴트론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론들이 올빗 운동을 하고 있다. 떠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렐러티브 차지는 어떻게 되는가? 일렉트론인 경우에 마이너스 1, 프로톤인 경우에 플러스 1, 뉴트론인 경우에 제로가 되죠. 얘는 차지가 없다. 그 다음에 매스는 어떻게 될까? 어, 일렉트론도 매스를 가져요. 근데 일렉트론은 매스는 만약에 일렉트론이 매스가 없다 이러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일렉트론의 매스가 제로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얘를 1로 했을 때 프로톤과 뉴트론의 매스가 거의 2000에 가까울 정도로 훨씬 크다. 두 개 같은 값은 아니에요. 뭐 이게 서로 조금 다른 값을 가지지만 이 값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또 unstable한 아톰이 되어버려요. Not necessarily same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제가 rough하게 지금 숫자가 한 2000배 정도 난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 이 두 값이 뭐 2010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AP나 SAT에서는 사실 이게 발견된 순서 뭐 이런 거 좀 공부하는데 IB에서는 그 부분은 공부하지 않아요.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처음에 일렉트론이 발견됐죠. 뭐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일렉트론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썸띵이 막 이렇게 있구나. 그런데 파저티브 차지를 띠는 썸띵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든 물질은 뉴트럴하기 때문에 여기에 카운터 밸런스를 맞춰줄 파저티브 썸띵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하게 디퓨즈 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요거를 푸딩에다가 뭐 뽕뽕뽕 들어가 있는 그거랑 비슷해서 플럼 푸딩 모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루도프 골드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서 프로톤의 존재를 밝혔고 그 프로톤이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퓨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간에 완전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 그래서 아톰은 실제적으로 거진 다 empty space다. 제가 배웠을 때는 비유를 할 때 운동장이 아톰이라면은 뭐그 모래알갱이 하나가 프로톤이다, 뉴클레우스다 뭐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고 완전 엠프티 스페이스에 프로톤은 완전 중간에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뉴트론이 그 다음으로 발견되었고 마지막으로 발견되었고 매스 B를 찾다 보니까 차지 밸런스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땅땅 맞는데 뉴트럴하게 맞는데 매스 B를 찾을 저 something else가 필요해서 뭐 뉴트론의 존재를 발견했다 이렇게 세 번째를 발견된 아이예요. 자 우리가 근데 노테이션 할 때 카본 12 카본 전체 안 쓰고 C만 쓰죠. 심볼 쓰고 밑에 6, 12 또는 카본 6, 13 또는 뭐 카본 6, 14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요 밑에 있는 조그만 숫자를 뭐라 그러냐면은 아토믹 넘버라 그러죠. 아토믹 넘버는 아이덴티티를 결정해줘요. 아토믹 넘버가 6이 나이는 무조건 카본이에요. 아토믹 넘버가 7인데 카본일 수는 없어요. 아토믹 넘버는 아이덴티티를 결정해준다. 그리고 이 아토믹 넘버는 number of proton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건 달고 만약에 뉴트럴한 경우라면은 뉴트럴 할 때면 얘는 number of electron이랑 같아요. 그렇지만 뉴트럴하지 않다. 그러니까 캐타이온이나 애나이온이다. 그러면은 number of electron 개수는 다를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조그만 숫자는 mass number라고 합니다. mass number는 아까
아톰 구조 얘기할 때 일렉트론은 거진 매스 없다 그랬죠. 중간에 있는 애들이 뚱뚱한 애들, 무거운 헤비한 애들이라 그랬어요. 매스 넘버는 그래서 number of proton이랑 더하기 number of neutron 한 거. 요게 매스 넘버가 됩니다. 자, 카본인 경우에는 프로톤의 개수는 이렇게 꼭 같아야 돼요. 꼭 같아야 되는데 매스 넘버는 어떤 애는 12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13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14일 수도 있어요. 요런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소토프. 데피니션 문제 많이 나오는 아이예요. 아이소토프 뜻은 무엇인가? 아이소토프는 요렇게 지금 보다시피 same number of proton, different number of neutron이라서 mass number가 다른 거. different mass number를 가지는 거. 자, 근데 이때 아이소토프 이렇게 IB에서 조금 사이언스 공부하실 때 데피니션 공부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아이소토프이려면은 atoms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atoms with same number of proton, different number of neutron 인 거. 아톰이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카본 12랑 카본 플러스 13 이렇게 이온인 상태는 서로 아이소토프 관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뉴트럴한 아톰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하고 요 관계 가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I 요거는 쉬운 건데 프로톤 개수, 일렉트론 개수, 뉴트론 개수 살펴봐 봅시다. 프로톤 개수는 다 6개, 6개, 6개이겠고 일렉트론은 지금 다 뉴트럴하죠. 그러니까 프로톤 개수랑 같아야 돼요. 6개, 6개, 6개 겠고 뉴트론 개수는 매스 넘버 이용해서 위에 거 빼고 밑에 거 해주면 6개, 7개, 8개 이렇게 다른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소토프의 성질 봐볼게요. 아이소토프는 지금 보다시피 same number of proton이라 그랬으니까 same number of electron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소토프는 아톰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온이 아니라 same number of electron을 가지고 일렉트론의 개수가 같으면 chemical property가 비슷해요. similar 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chemical property가 similar 하려면은 valence electron 개수가 비슷해야 돼요. 지금 여기 valence electron 개수가 왜 비슷해야 되는가 그런 거는 뒤에 가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valence electron 개수가 비슷하면 chemical property가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소토프는 서로 chemical property가 지금 비슷하다. 밸런스 일렉트론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 있을 거예요. 지금 너무 never mind 하고 모르겠다 그러면 더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physical property는 다르다. differ하다. physical property는. 근데 physical property가 어떻게 다른가? mass가 다르다. 이러면은 또 틀리게 받아주는 해도 있었어요. 마크 스킴 할 때. physical property는 어떻게 다른가? 이 mass가 다르기 때문에 보일링 포인트 예를 들어서 매스가 다르면 보일링 포인트, 멜팅 포인트가 다릅니다. 요거는 챕터 4 배우고 또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보일링 포인트, 멜팅 포인트 이런 것들이 디퍼하다. 그냥 단순하게 매스가 디퍼하다 그러면은 그것도 답을 안 받아주는 해가 있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마크 스킴 페이퍼 이그제미너들이 어떤 해는 굉장히 깐깐하게 하고 어떤 해는 조금 학생들이 기본 뜻만 알고 있으면 받아들여주고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아이소토프의 뜻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매스 넘버 그리고 프로톤 넘버 죄송합니다. 아토믹 넘버, 매스 넘버 뭔지 봤는데 그거 이용해서 아이소토프가 아닌 경우 카본 12 카본 12인데 잘은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런 거 카본 13 플러스 봐봅시다. 지금 이렇게 차지를 띠고 있죠. 얘네 둘이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세 개는 아이소토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이소토프는 반드시 아톰이어야 됩니다. 차지를 띠고 있고 이게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애들을 애나이온이라 그러죠.
Nion이라 그런다. 파더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애들은 캐타이온이라 그런다. 여기 다시 프로톤, 일렉트론, 뉴트론 개수 해봅시다. 프로톤 몇 개죠? 6개. 카본이라 그러면 무조건 6개다. 카본이라 그러면 아이온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6개다. 얘도 6개. 일렉트론 개수, 얘는 지금 뉴트론 하니까 똑같이 6개다. 그 다음 얘는 일렉트론 개수 8개가 됩니다. 엑스트라로 더 들어왔단 말이죠. 아까 구조할 때, 아톰 구조할 때 프로톤, 뉴트론은 중간에 뭉쳐져 있다 그랬어요. 일렉트론이 떠돌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유저리 알고 있는 케미컬 리액션이나 케미컬 본딩은 다 이 일렉트론들이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거예요. 일렉트론을 뺏기고 뭐 주고 쉐어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프로톤이 이 중간까지 건드리는 반응은 거의 없어요. 케미컬 리액션에. 근데 만약에 이 중간을 건드리는 반응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리액션이 되는 거예요. 뉴클리어 케미스트리 파트에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큰 에너지를 require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에너지를 프로듀스 하는 반응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이 일렉트론이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캐타이온, 애나이온 만들어지는 것도 일렉트론이 더 개인되거나 루스돼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애나이온 된다는 거는 캐타이온이 뺏긴 게 아니라 일렉트론이 더 들어간 것이다는 거. 자, 캐타이온은 그러면 일렉트론이 하나 더 없단 말이겠네요. 5개가 되겠고, 뉴트론은 지금 매스 똑같으니까 다 6 똑같게 되겠습니다. 아이온인 경우에 프로톤 개수, 일렉트론 개수 생각하는 거 잠깐 그 이유랑 왜 일렉트론 개수가 바뀌어야 되는가, 프로톤 개수가 아니라 일렉트론 개수가 바뀌어야 되는가, 그 이유랑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아이소토프들 중에서 카본 같은 경우에 카본 12 있고 13도 있고 뭐 14 이런 거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피리어딕 테이블 다시 가봅시다. 피리어딕 테이블 가보면은 카본에 그 밑에 relative atomic mass라 그래서 12.01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12도 아니고 13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10이랑 13을 다 쓴 것도 아니에요. 다 쓴 것도 아니고 이 12.01이라고 하는데, 이 12.01은 어디서 온 것인가? 12.01은 이 아이소토프들을 다 컨시더한 매스입니다. relative atomic mass, 이것도 정의 물어보는 문제 가끔 나와요. relative atomic mass는 average mass of each isotope인데, average mass of each isotope인데 기준이 누구냐면은 carbon 12예요. carbon 12 having exactly 12 이렇게 한 거. 카본 12짜리를 실제로 12번 카본짜리를 24, 뭐 36을 둔 게 아니라 카본 12를 12로 뒀을 때 나머지 애들이 relative mass, 나머지 애들이 매스가 좀 정수로 나오겠죠.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아이소토프들이 average mass를 relative atomic mass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For example, 카본 12가 98%, 지금 relative atomic mass가 12.01, 12에 굉장히 가까운 값을 가지기 때문에 12짜리 아이소토프가 굉장히 어번던트하다는 거는 약간 수학적인 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카본 12가 98%, for example, 얘가 2% 있다. 그러면 이 average mass 어떻게 구하죠? average mass는 전체가 만약에 100개 있다. 전체 100개의 카본이 있다. 그럼 98개는 카본 12고 2개가 카본 13이란 말이에요. 그럼 average mass는 어떻게 구하나? 98 곱하기 12 더하기 2 곱하기 13 divided by total mass number 100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average mass 12.01이 나온 것이다. 여러분들 periodic table 보면은 카본뿐만 아니라 나머지 애들, 하이드로젠 경우에 1.01이잖아요. 하이드로젠 경우에는 아이소토프 1, 듀테리움
하이드로젠인 경우에만 특별하게 보통 아이소토프는 심볼도 똑같이 쓰는데 카본인 경우에 카본 12, 13 다 CC로 썼죠. 근데 하이드로젠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또 따로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3번인 경우에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T로 시작하는 something이에요. 이렇게 따로 나타내기도 해요. 얘네들을 다 average mass 하니까 1.01이라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래요. 헬륨도 헬륨 딱 지금 4에 가까운데 4짜리만 딱 있는 게 아니라 4짜리도 있고 뭐 5짜리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3짜리도 있는데 걔네들을 다 average 시키니까 4.00이 우연찮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모든 아톰들은 아이소토프를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periodic table의 relative atomic mass는 그 아이소토프들을 average 시킨 mass예요. 억시전인 경우에도 15, 16, 17, 18 이렇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숫자는 그냥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을 다 average 시키니까 16.00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요거 가지고 또 푸는 문제도 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움이 있는데 바리움 매스를 제가 봐보면 137이에요. 바리움 137짜리가 예를 들어 80% 있고 바리움 139짜리가 지금 바리움이라고 주니까 별로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예로 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논되어 있는 머티리얼을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문제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X라고 합시다. 그냥 X가 20짜리가 있고 X 20짜리가 80%이고 X 22짜리가 있는데 얘가 20%이다. 그러면 렐러티브 아토믹 매스는 어떻게 될까? 그럼 에버리지 매스 구하는 방법 20 곱하기 80 더하기 22 곱하기 20 디바이드 바이 100 해서 나온다. 실제로 여기 계산 한번 해볼까요? 20.40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원래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뭐 바리움 한번 가져가 봅시다. 바리움인 경우에 이 아이소토프가 137짜리라 아이소토프가 138짜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딱 두 종류의 아이소토프만 있대요. 그랬을 때 137은 몇 퍼센트가 있고 138은 몇 퍼센트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지금 렐러티브 아토믹 매스가 137.33이에요. 얘를 X%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38짜리는 100-X만큼 있겠죠? 그럼 average mass 구하는 거 수식으로 써보면은 137 times X 더하기 138 times 100-X divided by 100 하면 137.33이 나온다. 요거 수식 풀어주면 되겠죠? 137 X 더하기 138 00 빼기 138x가 13733이는데 양변을 100 곱하면은 마이너스 x가 13733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67이다. 그러니까 x가 67%. 137짜리는 67%가 있고 138짜리는 100-67%만큼 있겠구나. 이런 수학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연습을 해주세요. 책에는 이러한 문제가 59쪽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59쪽에 2.1번이라든지 2.2번도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것이고요. 테스트 yourself 문제 한번 가볼까요? 테스트 yourself 문제 가보면은 여기 5번 봐봅시다. 5번에 크로미움의 아이소토프가 50, 52, 53, 54짜리가 저렇게 natural abundance 저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relative atomic mass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굉장히 뭐 아이소토프가 많기는 하지만 우리 지금까지 풀었던 거랑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50짜리가 50 times 4.35 더하기 52 times 83.79 times 9.50 더하기 54 times 2.36 divided by 100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relative atomic mass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문제보다 어려운 거 7A 한번 봐봅시다. 7A 인디움이 있는데 인디움이 113짜리랑 그리고 115짜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relative atomic mass는 114.81이래요. 그럼 각각 몇 퍼센트 있을까? 어번던스 구하시오. 얘를 x% 있다. 그러면 얘는 100-x% 있다고 쓸 수 있죠. 그랬을 때 110 relative atomic mass 구하는 것이 그대로 하면 115 100-x divided by 100 한 것이 114.8이다. 그래서 x값 구해주고 x값 구해주면 여기다 또 플러그인 하면은 각각의 퍼센티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이소토프 뜻 얘기했고 relative atomic mass 뜻 얘기했고요. relative atomic mass를 이용해서 abundance 어떻게 구하는가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빨랑 또 같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카본인 경우에도 아이소토프가 12짜리 있고 뭐 13짜리 있고 14짜리 있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게 N over P 그러니까 뉴트론 개수랑 프로톤 개수의 레시오가 1에서 벗어날수록 unstable한 것이 돼요. 불안한 것이 돼요. 이 모든 사이언스에서 unstable하다는 거는 에너지 레벨로 봤을 때 에너지가 높다는 뜻이에요. higher state in energy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금 세 가지 중에서는 카본 14이 카본 12보다 unstable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카본 12는 요 프로톤 개수랑 뉴트론 개수가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카본 14인 경우는 지금 프로톤 개수랑 뉴트론 개수가 차이가 좀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카본 14는 좀 더 unstable한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고 더 스테이블한 썸띵으로 바뀌려고 해요. 바뀌려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레디오 액티비티를 가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레디오 액티비티를 가진다 그러고 레디오 액티비티를 가진 아이들은 대부분 dangerous하다고 considered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에너지 차이가 나는 양만큼을 뿜어내요. 뭐로 뿜어내냐면은 감마레이로. 감마레이는 뒤에 보겠지만 빛 종류 중에 하나인데 제일 힘이 센 빛이에요. 사람의 셀도 죽이는 빛. 그렇기 때문에 캔서 트리트먼트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 감마레이를 뿜어내기 때문에 emit 감마레이 하기 때문에 dangerous 하다고 consider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감마레이를 뿜어내긴 하지만 얘가 만약에 금방 없어지는 거다. 뭐 이 레디오 액티비티를 가지는 게 금방금방 뭐 쑥쑥 사라진다. 몇 초도 안 돼서 뭐 다 없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또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근데 너무나 큰 문제는 이렇게 레디오 액티비티를 가지는 애들은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하면은 하프라이프가 길다. T1 over 2, T1 over 2를 하프라이프라고 해요. 하프라이프가 길다. 하프라이프는 반되는데 걸리는 시간. 하프라이프가 보통 수천만 년, 수억만 년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졌다. 자연에 노출했다. 그러면 되게 위험한 것이에요. 라디오 액티비티를 가지는 아이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위험하다고 컨시더 되는데 그렇지만 또 유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용한 아이들이 무엇이냐? 요것도 뭐 종류 물어보는 거 옛날에는 물어봤는데 요새는 좀 안 물어보는 추세예요. 유용한 아이들 크로미움 코발트 61번, 아요딘 131번, 그 다음에 카본 14 이런 애들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코발트 61번은 어디 많이 쓰이냐면은 캔서 트리트먼트. 내뿜어 한다 그랬죠 아까. 이 불안한 아이들이 안정한 아이들을 바뀌면서 감마레이를 에미트 하는데 에미트 감마레이 하는데 그때 감마레이를 사용해서 사람이 캔ሰር셀 죽이는데 쓰인다. 그 다음에 아요딘 131번은 어디 많이 쓰이냐면은 이미징 트레이서. 무슨 말이냐 뭐 만약에 내가 머리가 어딘가에 아파요. 그러면 이 이건 좀 설명하기가 약간 복잡한데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프면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이 요렇게 생긴 애들이랑 잘 붙는 케미컬 컴파운드를 디자인해요. 요거 몰리큘러 모델링 한다 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디자인하면 케미스트리 하는 사람들이 요 세모 모양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아이오딘 131번을 라벨링 시킵니다. 뭐 한 부분에 아이오딘 131번 어떻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인젝트 병원에 내가 갔다. 내가 머리 세모 별표 부분 때문에 지금 아파요. 그러면 병원에서 뭐 어디에다가 이 다이고니시스 트레이서라고 하는 메디컬 트레이서를 인젝트 시켜줘요. 그럼 머리 가서 붓게 되죠. 붙으면서 얘가 또 디케이 되면서 나오는 빛들을 디텍션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얼만큼 퍼져 있구나, 이 아픈 부분이 얼만큼 퍼져 있구나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PT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병원에 가서 아플 때 찍는 CT 이런 것보다 훨씬 정확한 거예요. CT는 올간 레벨까지 찍어준다 그러면 PET 같은 경우에는 뭐 몰리큘러 레벨까지 찍어준다. 아직은 되게 막 보편화되진 않았죠.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카본 14 같은 경우에 뭐 하는데 쓰이냐? 파슬 같은 거 데이팅, 카본 데이팅 하는데 쓰인다. 카본 데이팅 어떻게 쓰이냐면은 모든 살아있는 물체들은 사람을 비롯해서 식물 등등 모든 살아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모두가 다 올가닉 컴파운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올가닉 컴파운드들은 대부분 CH로 컴포즈 되어 있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죠. 카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지금 12도 있고 뭐 13도 있고 14도 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좀 집중해서 봅시다. 14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생물체가 살아있을 때는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면서 카본 12 to 14의 레시오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생명체가 죽었다. 그러면 호흡을 더 이상 하지 않죠. 호흡 더 이상 안 하니까 이게 레시오가 일정하게 유지 안 되고 카본 14는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딴 걸로 바뀌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이트로젠이 바뀌는데 카본 14는 딴 걸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카본 12 to 14의 레시오가 바뀌겠죠. 바뀌고 카본 14 같은 경우는 하프라이프가 known 돼 있어요. 그 레시오랑 하프라이프랑 비교해서 이 생명체는 죽은 지 얼마나 됐구나. 그 에이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용한 아이소토프들도 있다는 것. 자, 오늘 또 챕터 2 조금 오래 보았습니다. 중간에 끊기가 너무 재미있는 내용을 많이 해서 챕터 2 내용을 조금 오래 봤어요. 오늘 일단 메인리 본 거는 아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아톰은 중간에 뉴클레우스랑 일렉트론들이 돌고 있다. 뉴클레우스에 프로톤, 뉴트론은 돼 있고 렐러티브 차지랑 렐러티브 매스는 어떻게 되고 아이소토프 뜻 알아야 되고 주어진 정보 가지고 프로톤, 일렉트론, 뉴트론 개수 세알리는 거 그리고 뭐 아이온인 경우에는 일렉트론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렐러티브 아토믹 매스 데피니션이랑 렐러티브 아토믹 매스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한다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토프 중에서도 레디오 액티비티를 가지는 거 있다. 걔네들 성질들,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은 또 어떻게 해서 유용하게 쓰이는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리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챕터 들어갔는데 내용 괜찮죠? 오늘 내용도 잘 공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2 내용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챕터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